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촌철님들의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풀ตึng님, 심쿵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 너무 춥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만 추운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춥다면서요. 네. 옷 든든히 챙겨 입고 출근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느낌 온도가 영하 12도라고 뜨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그 전에 체감 온도라고 하다가 네. 느낌 온도니까 어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그렇죠. 네. 네. 한 1도 정도. 박호열님이 독감으로 고생하는 1인입니다.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라고 N님은 아이가 입원해서 병원에서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어이구, 또 아이가 왜 또 입원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병원에서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네. 늘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병원에 있으니 실시간도 듣고 좋네요. 라고 보내주셔서 마음이 감사하긴 한데 아이가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큰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 말을 더듬으십니까? 그런 걸 거예요. 네. 네. 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뛰어야 내일이 보인다님. 매일 아침 종배형님 목소리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 인터뷰 들으면서 눈물도 납니다. 희생자분들께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도 견디시고 건강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대신 고맙네요. 네, 이렇게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영혼 없는 사과를 해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 저희가 어제 목소리도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정의당 경남도당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김민아 시의원은 논란 잠재우기식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궁금한 건 철저한 수사 그리고 엄중 처벌이 뒤따를까인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딱 두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민아 의원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들으셔라. 그러면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다. 역지사지가 뭔지를 한번 그 미덕을 좀 한번 깨우쳐봐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창원시 의회가 의원 전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에 또 첫 화면에 사과문을 내걸었다면서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있잖아요. 좀 봐라. 보고 좀 따를 건 좀 해라. 저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좀 밝은 면이라고 보거든요. 창원시 의회의 대처 법은 상당히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 그러니까 전원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국회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가? 참고로 창원시 의회 구성을 보면요. 의원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27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다. 네. 요 점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님이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뉴스 기사 영상마다 거짓, 악질, 혐오 댓글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제발 이러지들 마시라 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바로 관련 뉴스인데요.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 2명을 잃고 자신은 부상을 입었던 10대 서울 마포구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텐데 지원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네, 바로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네. 관련해서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MBC 취재팀을 만났습니다. 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박구는 그날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헬로윈 축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40분 넘게 깔려있던 박구는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됐지만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두 친구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에 대해 답답한 하소연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박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만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죽은 친구 둘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비행을 하려고 거기를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말 하는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댓글을 그렇게 보면 그냥 거기서 무너졌더라고요. 박군의 가족들은 좀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진료받은 횟수가 5번이에요. 한 번 갔을 때 15분에서 20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쉽게 이루어졌다면 좀 캐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 심리지원 대상이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상담은 한 번에 20분을 넘기기 어려웠고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박군이 남긴 마지막 동영상에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지금 뉴스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어머니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깊게 이루어졌다면 캐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왈 당사자는 연락이 잘 안 됐고 부모님하고 연락이 됐었는데 당시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성가족부 이 학생이 상담 요청을 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 안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직접 병원에 가서 심리 상담도 받았었다라고는 하면서 그럼 교내에서 심리 상담을 몇 번 받았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양건님이 저런 사고를 당하면 집중 심리 치료 안 받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사 직후에 정부가 심리 지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찾아오면 그때 가서 지원하는 정도? 뭐 이런 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에게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자기 진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이 상태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니까 국가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정도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도 못하고 파악할 겨를도 없고 파악할 경황도 없고 파악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 심리 지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심리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런 또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일행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여기서 오는 이른바 생존자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요. 참사 초기부터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 언론들도 좀 달라진 게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전문가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의 필요성 때문인데 과연 정부는 뭘 했을까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 놓고 있었다고. 네, 박한숙 님이 지시 말로만 하셨나 봅니다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슈팅스타 님은 힘들었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애잔합니다. 악의적인 댓글은 댓글이 아니라 악마의 글일 뿐이니 제발 그런 거는 좀 올리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부한테도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녹사평역에 100여 명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일부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건 시민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정치 선동꾼 물러나라 이런 현수막이 또 걸렸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륜이라고 하는 거에는 진보 보수 없어요. 없죠. 인간의 마음만 있는 거지.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예. 네. 정철우님, 변명만 하고 급히 사고만 덮으려고 했지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에휴라고 해주셨는데 이 한숨이 계속되지 않게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남기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를 이유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4분쯤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당곡의 방면 열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킨 건데요. 무정차 통과에 따라서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역에서 숙대 입구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에 경찰의 과잉 대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한 일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11월 17일에 집회 시위 도중에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이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6일 이런 권고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정차 통과 조치가 또 있었던 겁니다. 무정차 통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그게 주목할 점인데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통령실의 문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다시 말해서 무정차 통과 이걸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문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대통령실은 왜 문의를 했을까? 그리고 그게 문의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몰랐을까? 요 점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럼 무정차 조치 다음은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무정차를 실시하면 출근길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커지고 전장현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사나워질 텐데 그 사나워진 눈길을 타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전장현이 오늘까지 국회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분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도 시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중재할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또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손 한쪽을 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쓰다듬는 손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손길 쪽으로 지금 손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손까지 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건데요. 에라이님과 데이지님 등 여러분이 열차 무정차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아마 네.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라디오 헤드님이 장애인이 지하철 타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또 무정차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이 시위의 본질은 좀 잊혀진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의 출근길 시위의 어떤 그 맥락과 이유와 취지에 공감하면서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초재기로 출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근길 시위에서 지하철 운행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결국은 이게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것밖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갈리는 틈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바로.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안태봉 님이 이 정부는 여기도 갈라치기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해소하려는 손짓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는 해야죠.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만배 씨,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 2시경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변호인에게 자해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어젯밤 9시 50분경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시간이 걸렸는지 그것도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만배 씨가 왜 이랬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다수 언론의 보도는 측근들이 지금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A씨 등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엊그제 검찰에 체포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크게 압박감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일반적 추정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김만배 씨의 어떤 심적 동요가 상당히 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 이후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심적 동요와 거기서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심적 동요가 심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김만배 씨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바로 그러니까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듣다 든 생각은 구속했다 풀려난 대장동 일당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언론과의 접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석방된 이후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고 검찰은 측근들을 연이어 3명씩이나 체포를 하면서 입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박을 했다. 김만배 씨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뭐냐? 이건 현재 뭐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길 물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근데 초미의 관심사인 건 맞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